예, 이 종목은 왜 오늘도 특징적인 흐름을 나타냈던 종목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모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다음 달에 순수 국내 기술을 적용한 5G 자율주행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라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이제 관련 분야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에스모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국회에서 또 한번 시연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여기에 더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4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고 장중에 꽤 상승폭을 키워갔었는데요. 장 후반 들면서 이런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1%도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0.8%권에서 5,76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것도 약간 테마성 움직임을 보인 사료주 그리고 백신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북한에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개인 SNS에 올리다 보니까 이게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닌데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 뭐 사료주, 백신주 보시는 것처럼 우성사료, 한일사료 모두 오늘 장중 내내 한 4에서 5% 강세를 기록했고요. 백신주 역시 오늘 우진 BNG 그리고 이글벤 모두 한 4에서 6%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가운데서는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테마성 움직임을 오늘 기록한 모습이었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뉴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닝 쇼크라고 밑에 써놓긴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매출 기준으로 보면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이 나오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판관비가 크게 늘면서 좀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회사 측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판매 채널이 다변화되다 보니까 매출 부분에서는 계속 신기록을 세워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에서는 다만 헤드라인이 좀 이렇게 잡히다 보니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26% 급락한 16,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SM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는 KB자산운용이 SM의 공개 주주 서한을 발송할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나 아니면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해서 기업 가치 재고에 대해서 한번 주주 서한을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SM에서 반응을 냈죠. 하다 보니 주주 친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배당이나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반응이 나왔고요. 덕분에 오늘장에서도 10% 이상의 강세권을 꾸준하게 유지했습니다. 현재 구간 13% 오른 42,5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FA도 보도록 하죠. OLED 투자 같은 경우에 요즘 소식이 좀 뜸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대세적으로 봤을 때 OLED 투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수주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FA 덕분에 오늘 7%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했고요. 445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그런데 증권사로부터 약간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비즈니스온 보도록 하죠. 전자세금 계산서 서비스 제공업체로서는 국내 1위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좀 꾸준한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좀 각광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장에서 1.75% 상승 흐름 기록하고 있고요. 장중에 7%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14,500원 선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진머티리얼즈 보도록 하죠.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증권사들의 호평이 있었고요. 2차 전지 부문에서 얼마나 실적을 내주느냐가 또 주가도 얼마큼 다시 한번 우상향을 기록할 수 있을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달째 사실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다 보니까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인 실적 증가와 함께 투자 심리가 회복돼야 또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오늘 장에서는 8.57% 상승권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34,85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하나하나 보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라벨 인베스트먼트의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SM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여기는 엔터주기도 하고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그렇죠. 이 주주 서한 얘기가 나왔어요. 네. 하다 보니 배당, SM 네. 이렇게 매력이 올라가는 모습인데 예. 좀 이거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겠습니까? 일단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을 때 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그 영향, 사실
이게 단기적인 이슈로밖에 작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SM이 이번 1분기 실적 조금 부진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총 매출액에 비해서 한 2%대밖에 안 나왔는데요. 그에 비하면은 뭐 JYP엔터는 한 20% 가까이 되는 영업이익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KB자산운용이 3대 주주입니다. 3대 주주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엔터주들 뭐 소식도 안 좋고 악재도 나오고 또 라이크에 관련된 뭐 그런 소식들도 있었죠. 이승환 대표에 대한 이런 일감 몰아주기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 방어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소식들을 좀 꺼내고 있는 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이제 제가 JYP엔터 영업이익률 말씀을 드렸는데 JYP도 1%도 채 되지 않는 배당을 하고 있어요. 0. 몇 % 이렇게 배당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SM이 지금의 영업이익률, 지금의 마진을 가지고 배당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많이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냉정하게 봤을 때는 쉽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소식들과 함께 기관들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 지금 수급들 보면은 투신이라던가 연기금 오늘 다 합쳐서 한 79억, 80억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순매수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여기 정도면 이제 저가 매수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심리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부분들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이제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관심은 좀 많이 없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NCT라던가 엑소, SM에서 상당히 좀 잘 나가는 아티스트들인데 요즘 이제 해외 쪽에서 상당히 잘 나가고 있죠. 사실 요즘은 이제 아이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룹당 뭐 18명, 17명 이렇게 되는 아티스트들도 있는데 얼굴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방탄소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런데 제 주변 분들 이야기를 들어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이제 인지도를 좀 높여가는 역할을 하고 있고 유튜브라는 그런 이 미디어 관련된 플랫폼 시장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고도 이제 해외 시장 아까 표를 좀 보셨겠지만 미국이라던가 뭐 인도라던가 뭐 그 일본, 뭐 중국 이런 해외 시장 쪽으로 계속적으로 진출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제 NCT라는 그룹의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자가 한 6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조회수를 좀 보면은 미국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돌들인데 우리나라는 조회수가 5위밖에 되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런 해외 시장 쪽에서의 이런 파급력을 좀 높이고자 이 엔터사들이 계속적으로 멤버를 해외 출신 멤버들도 많이 영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실적으로 좀 뒷받침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Y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뭐 네. 하루가 지날수록 뭐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지고 있는데 이런 센티멘트가 회복이 되기에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M이 지금까지는 뭐 큰 문제가 밝혀지지는 않았죠. 하지만 SM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SM도 잘 나가는 엔터사들인데 관련된 뭐 아티스트들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이런 심리들로 인해서 투자가 좀 강하게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다. 라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라는 의견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네. 이제 기관들 수급이 상당히 강합니다. 저가 매수에 대한 이런 쇼커버링이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45,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좋아요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YG 사건을 거쳐가면서 소속 연예인 리스크가 얼마나 크게 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견조하기 때문에 예. SM에 대해서는 글쎄요보다는 좋아요를 선택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SM도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SFA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글쎄 OLED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예. 약간 속도면에서 주춤합니다. 뭐 그렇죠. 투자 뉴스들도 요즘에는 잘 안 들려오는 것 같고 맞습니다.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봐야 될까요? 일단 SFA의 주요 고객사가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중국의 최대 패널 업체인 뭐 BOE 이런 업체들을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수주 절벽에 좀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안정성은 뛰어나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최근에 밀고 있는 게 이제 QLED TV죠. QLED TV가 뭐 판매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 개인적으로 좀 미지수라고 좀 보고 있는데 우리가 휴대폰, 뭐 TV 이런 IT 제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라던가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처럼 정말 이제 밥을 못 먹을 만큼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예전만큼 많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스마트폰 없으신 분들이라던가 또는 돈이 없어서 TV를 못 쓰시는 분들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QLED TV를 아무리 잘 만든다라고 해도 교체 수요가 그만큼 많을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가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주가 하락을 만들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삼성의 갤럭시 폴드 결함 문제였었죠. 미국에서 만들어졌었던 이제 갤럭시 폴드에 대한 결함이 좀 확인이 되면서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출시가 좀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소멸됐고, SFA뿐만 아니라 AP 시스템이라든가 뭐 야스라든가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을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좀 기회라고 좀 보는 게, 이 폴더블 폰이 출시가 미뤄진다라고 했지만 이게 뭐 출시가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한 건 아니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애플에서 뭐 폴더블 폰 관련된 이런 특허를 취득했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만들려고 계속적으로 IT 업체들에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선제적인 투자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OLED에 대한 수요도 역시나 좀 견조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SFA의 자회사가 SFA 반도체가 있습니다. SFA 반도체의 지분을 한 47%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4월 27일인가요? 28일인가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탑픽으로 SFA 반도체를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투자를 늘린다라고 했고, 실제로 1분기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회사에 대한 연결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현재 SFA 주가는 좀 저평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 이거 헷갈려서 짧게 질문 하나만 예.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물론 주가가 요즘 들어서 많이 떨어진 이유도 있겠지만, 예. 증거자 리포트 보면 SFA가 뭐 이거 좋습니다, 저거 좋습니다 네. 해서 결과는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목표 주가를 그러면 SFA는 기대감에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목표가 말씀을 하신 예. 거죠. 저는 최소한 지금 현재 주가가 45,5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한 달 또는 두 달 정도 본다라고 했을 때 정고점 부근인 48,400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도의 고점과 2019년도의 고점 세 번 정도 돌파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현재 시점이 저점이다라고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FA에 대해서 잠깐 전략도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비즈니스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예. 좀 안정적으로 실적 내줄 수 있는데 눈길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또 비즈니스온이 아닐까 싶은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비즈니스온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앵커님께서 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되는 뭐 발행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통틀어서 스마트빌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비즈니스온에서 주력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스마트빌 사업인데, 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사업이 얼마나 남겠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영업이익률이 한 40%가 됩니다. 네. 매출의 규모는 크지 않아도 파는 것 족족이 뭐 100원짜리 팔면 40원 정도 남겨 먹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만큼 돈이 되는 사업이고, 이런 걸 통틀어서 이제 ERP라 그러는데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내부적으로 인사관리라든가 재무관리, 회계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도입을 한 건데, 이게 뭐 소상공인이나 개인 사업자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 우리나라에서 매출을 가장 잘 낸다라고 하는 그런 1000대 기업 중에서 40% 이상, 60% 가까이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좀 키포인트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고객사가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이라던가 현대, 우리가 그냥 이름 들으면 다 알만한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이 과연 이제 협력사로부터 이제 수주를 준다라고 쳤을 때 입금을 해주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겠죠. 네. 그럼 그거를 보려면은 그 협력사도 이 비즈니스온의 플랫폼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그 협력사도 다른 또 거래처와 거래를 했을 때 또다시 또 비즈니스온의 플랫폼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예. 그렇게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즈니스온에 대한 성장성은 뭐 여전히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더존비즈온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더존비즈온도 마찬가지로 제가 4월 말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탑픽으로 좀 드렸었는데, 얘도 똑같이 이제 ERP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제 막 진출하고 있는 단계고, 반대로 이제 비즈니스온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뻗쳐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좀 존재하는 비즈니스온을 좀 좋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대기업들이 뭐 결제하면서 1,000원, 2,000원 할 건 그렇죠. 아니고, 그리고 이게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켜줘도 수수료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 실적 측면에서도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투자 의견은 당연히 좋아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좋아요가 나올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온은 살펴봤고요. 네 번째 종목으로는 일진 머티리얼즈 보도록 할 텐데 여기는 역시 2차 전지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주가가 지금 3달째 미끄러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주가가 빠졌던 부분들은 ESS 화재 사건도 빠질 수가 없겠죠. 제가 2차전지 관련주들 말씀드렸지만 ESS 대부분의 ESS가 지금 1,400개 정도가 깔려 있고 그중에서 700개 정도가 지금 운용이 중단이 되고 있어요. 화재 사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만들어졌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성장성에 대해서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기차, 수전기차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지금 이 주가를 만든 그러니까 기대감만큼의 성장성이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높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전기차, 뭐 정부에서 수소차 민다더라. 그래가지고 내년에, 뭐 내후년에 뭐 1000%, 1000% 이렇게 성장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 바탕에는 뭐 인프라 구축도 깔려 있어야 되겠고요. 뭐 보조금에 대한 지원도 여전히 유지가 돼야 되겠고 그만큼 이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의 가격대라든가 성능을 좀 유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당장 오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지금 당장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적정 주가 부근에 왔기 때문에 저는 뭐 저가 매수를 좀 대기하시면은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자리를 준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그 구간이 저는 32,000원 구간이 깨졌을 31,000원 구간에서 한번 저가 매수를 유입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도 그러면 함께 마무리 죠. 투자 의견 같은 경우는 이제 글쎄요라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지금 예. 당장 이제 추격 매수보다는 저가에서 좀 대기하시라는 의견에서 좀 글쎄요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종목을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탑픽은 어떤 걸 선정하시겠어요? 비즈니스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탑픽으로는 비즈니스온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벨 인베스트먼트의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